네, 그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에 이제 방점을 찍혔고요.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역세권에 관련된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다시 택지 개발 조성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특히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의 활용도가 그만큼 주택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또 해제를 하고 환경을 또 훼손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별로 해서 맞춤형 어떤 개발 계획을 잡는 게 더욱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른 시기에 또 공급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린벨트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41년도에 도입된 그린벨트, 41년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에 지정된 후에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 진행으로 서울 및 주요 도시들이 급속히 팽창되면서 실제로 주거 환경, 교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인구들이 계속 몰리게 되면 그래서 기정 시가지 무분별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와 환경 공간을 만들기 위한 또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벨트가 그린벨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재산권 침해가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도 많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린벨트 조정 공약이 제시가 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대거 규제를 완화하고 그 지역에 이제 어떤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지만 그게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지정의 해제 역사 보시게 되면 71년도부터 지정돼서요. 그린벨트 첫 도입이 이제 실제로 영구 녹색지대라고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인근으로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만들어진 그린벨트인데요. 그래서 72년도에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를 해서 전국의 14개 권역에 약 5,397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이죠. 이 면적을 전국 토의 5.4% 정도 되는 면적을 현재 72년도 당시에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과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14개 권역에 대해서 확대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죠. 노태우 대통령 때 89년도에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건설하죠. 이게 잘 알고 계신 200만 호 건설,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청까지 일기 신도시가 대부분 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이 택지가 조성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규제가 또 완화됐던 시기가 이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실제적으로 춘천과 청주 7개 중소도시의 권역을 해제를 했고요. 수도권 광역시는 일부만 해제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이때가 바로 서울 그린벨트를 일부를 해제를 하고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뉴타운 사업인데요. 은평 뉴타운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현재 은평 뉴타운이라고 현재 자리하고 있는 그 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된 그 단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송파와 현재 경기도 성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권역이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현재 2기 신도시를 조성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그린벨트를 강남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라고 하는 건데요.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강남 세곡, 자곡, 서초구, 우면, 내곡 등에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환경 기준까지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을 가서 보시게 되면 민간 아파트뿐만 아니라 현재 그 공영 아파트, 공공임대주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주변으로 또 전철역도 들어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된 후에 이제 보금자리 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실제적으로 지자체 권한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30만 평방미터 이하의 어떤 그 중소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권한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분별하게 개발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나온 얘기가 뉴스테이입니다. 뉴스테이가 현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죠. 현재는 유명무실해졌지만 중산층을 위해서 임대료가 좀 높긴 해도 조금 어떤 여유 자금도 있고 현재 월 수입이 어느 정도는 보장된 사람들한테 현재 임대를 놓는 뉴스테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또 현재 해제됐던 기억도 있고요.
이번 정권에서는 실제적으로 수도권 일부 해제, 이게 바로 3기 신도시가 들어간 지역이죠. 수도권 지역에 현재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된다고 해서 발표된 내용들, 남양주부터 하남, 그다음에 현재 과천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 이게 면적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당초 지정된 면적은 5,397평방킬로미터였는데요. 2000년도부터 17년 동안 해제된 면적이 1,556평방킬로미터, 상당 부분 많이 해제가 됐고요. 현재 잔여 남아있는 부분은 3,480평방킬로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도시권에 이제 거의 대부분 편중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이 현재 1,405평방킬로미터가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정된 면적이 167평방킬로미터였는데요. 현재 한 17년 동안에 8.8평방킬로미터만 해제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실제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17.7평방킬로미터네요. 인천이 8.8이고요. 그래서 해제 면적 남아있는 게 150평방킬로미터가 남아있고요. 인천과 경기 나머지도 현재 해제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이 저만큼 잔여 면적이 있다. 이 면적들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정말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무분별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적인 어떤 개발 계획을 잘 잡게 되면 환경도 그대로 조정이 되면서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쾌적한 택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도시용지 공급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지역의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 해제 가능 면적은 20평방미터 이상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시설들의 경우에는 예외이긴 하지만 기존 시가지와 연접해야 됩니다. 기존 시가지와 가까이 붙어있는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그만큼 파급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인구 이동 효과가 그만큼 크겠죠. 그 주변으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20만 평방미터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기준 잡고요. 또 해제 결정권자는 말씀드린 대로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지자체 단체장,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굉장히 민감하고 또 현재 환경적인 부분 굉장히 크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분별하게 택지 개발할 수 없는 조건들도 그만큼 당연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기 신도시 노태우 대통령 때죠. 이때 만들어진 현재 실제적인 현재 일기 신도시에 노후화돼서 또 어느 정도는 재건축, 리모델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택지 조성사업 지구죠. 분당 일산, 또 평촌 중동 3번 이것들이 다 대부분 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택지 조성 사업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급등했던 가격 보시게 되면 현재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보다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200만 호라고 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댈 수 있는 앞으로 이 정도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어느 정도는 현재 그 주택을 내가 구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다림이 연속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왜냐하면 200만 가구라는 엄청난 숫자가 현재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42개월 동안 가격은 하락세라는 얘기는 결국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오면서 다시 한번 또 출렁거리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쭉 달려온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기 신도시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에 있는 뉴타운 사업과 위례 신도시 두 가지가 대부분 다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14,000가구 정도 조성 사업이고요. 그다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보다 더 범위가 큽니다. 42,000가구 정도로 조성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 완공이 되지 않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하남시라든가 성남과 현재 송파까지 연결된 세 지역이 연동된 택지 개발 사업 지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 후에 택지 개발 사업을 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강남 서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던 강남 서초 보금자주택지구 이것도 말씀드린 여기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린벨트들 대부분 다 현재 농사를 짓던 그린벨트 또 비닐하우스가 많던 지역들 땅들 또 현재 화훼 농장으로 썼던 땅들 이런 땅들을 다 대부분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앞으로 굉장히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더 크지 않겠나. 주변의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강남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3기 신도시가 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죠. 말씀드린 대로 인천 계양이라든가 부천 대장, 그다음에 고양 창릉, 현재 과천의 과천지구, 그다음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 이 부분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를 현재 해제하고 현재 그 지역의 택지개발 조성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하자. 더해서 현재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된다면 향후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 현재 분포를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7개 대도시권에 3,840평방 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서울을 둘러싼 지역들 보시면 대부분 다 녹색이죠. 그래서 과천, 성남부터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부천, 시흥, 광명, 안양 일대까지 전부 다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지역에 현재 이 지역의 이 토지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 지역 중에서도 서울 지역에 그러면 그린벨트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어디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23.89평방킬로미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자랑하죠. 그다음에 이제 강서 지역이 18.92제곱미터, 그리고 강남 지역이 6.09제곱미터. 이렇게 현재 서초도와 강남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현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지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지역의 흐름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적인 여건, 지역적인 개발의 방향 이런 것들이 또 국가 정책적인 부분까지 같이 연동이 되면서 현재 추가적인 공급 방안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번 대통령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도 연동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고 공급에 관련된 안정화 추세를 계속 이뤄 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